저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시아항공이 여기서 10%만 더 가져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갑니다. 거의 40년 쌓아보니까 초보자는 두세 개로 압축하고 주시장은 멀리 떨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들어가서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딴 거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좀 수급주에 보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애플과 테슬라, 하이닉스의 또 발표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한 영상 이제 설날에 이제 한국장이 휴장했을 때 올라갈 거고, 미국장은 이제 계속 거래가 좀 되는 상황에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아무래도 재료에 계속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컨센서스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내렸는데 Q가 늘어나면은 생각보다 기대보다 좋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수요는 침체가 그래도 올해는 좀 부진한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또 애플카라는 또 재료가 언제든지 또 수시로 일시적인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램은 상반기 정도로 진짜 바닥을 확인할 것 같고, 낸드는 좀 어렵지만 내년부터 좋아지지 않겠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 개별 세 개 종목 어쨌든 모니터링 하실 테니까요. 대표님께서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거기에 어널리스트 전문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뭘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나, 배드 이즈 굿이 작동하나, 그리고 이거는 곧 뭐냐면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홍콩 증시가 47% 인덱스로 갈 때 상해 증시가 12%, 우리는 10%. 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돈 쓰러 나가야죠. 예. 예. 막혔던 게 뚫린 그 에너지에서 지금 가장 혜택 받고 있는 게 유럽 쪽 같아요. 유럽 쪽 여행 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여기는 이제는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인덱스가 27% 유로화도 강세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막혀 있는 데가 묘하게 미국이 유도하는 치포 동맹 만들려고 하는. 간단히 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여기가 뚫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뚫림을 간단히 얘기해서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나 안 보이나. 제가 그래서 틈틈이 일주일마다 이 명동이나 주로 가서 사람들을 주로 봅니다. 관광버스가, 조그만 관광버스가 서 있냐, 대형 관광버스가 서 있나. 그 다음에 또 그쪽 담당자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후배들이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대리점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아직도 대형 쪽은 아니래요. 아직도 이제 중국의 대형 인센티브 관광객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반감. 왜냐하면 동남아는 구간까지 와서 나지 유럽은 잘하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얘네들도 보면 국가 중에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는 어떤 주가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 딱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기 홍콩에서 제주 직항이 이제 개통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여기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요거의 수급이 나쁜 막고 통제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저는 한국 K컨텐츠에 오는 사람들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 사람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롯데 카지노, 제주도의 롯데관광개발의 드림시티에 하루 진입하는 참가자 수 인적 그걸 카운팅하라고 했거든요. 증가세로 가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롯데 관광개발 갖고 있어요. 11,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다가 13,000원 누르고 지금 14,000원에서 대롱대롱. 이거 뚫고 가는 거예요. 15,000원 뚫어서 2,000원만 더 가주면 돼요. 17,000원. 그러면 이게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대형 버스 봤다는 얘기고, 제주도에 막아도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백만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 카지노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가 벽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벽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동반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서 10%만 더 가져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갑니다. D램의 소부장이 한 단계 랠리 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일 저는 1, 4분기, 특히 이달 말에서 2월 중순까지의 현장에서 근본주의로 체크할. 현장. 예.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안 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널리스트 분석하는 현재 데이터 보고 보면 그게 정답이고요. 근데 제가 근본주의로 왜 보냐면 이게 물동량이 바뀌고 리오프닝 되면 이거 수정하는 작업은 이제 그 데이터가 언제 들어오면 3월에서 5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뒤늦게 수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수정을 할 거라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갈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같이 이렇게 보고, 이쪽은 우리는 관광, 제주도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하나투어, 비행기, 대한항공로도 되고 아시아나항공로도 됩니다. 네. 이게 갖다 해서 지금보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실적이 나빴는데도 배드이즈 굿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15,000원에서 10%면 17,000원 정도가 보이면 네. 아시아나항공이든 롯데관광개발이든 예. 그러면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 2,350, 그러니까 올랐다 눌림목 주고 벌써 2,500을 치고 나갈 겁니다. 그거를 언제 확인하냐? 25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저는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말씀하신 이 롯데관광개발과 하나투어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 세 개 종목이 각각 이제 10%대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기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부터 기산해서? 1월 25일부터 예. 그러니까 2월 1일 연준이가 2.5bp 금리 그 구간에 네. 그 구간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과 예. 반도체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주는 또 자동차의 방향성을 주는 애플, 테슬라, 인텔, 마이크론, 우리는 SK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나쁜 게 이제는 더 이상 컨센서스는 나쁘대. 근데 수급이 이게 뭐지 들어가네. 그러니까 요번에 1월 6일 날 삼성전자에서 제가 확인 도장 찍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날 제가 5조도 쇼크다라고 그랬는데 4조 3천억 찢었는데 시가가 저가치고 외국인이 매수 딱 들어오면서 그때가 선물이 295였습니다. 예. 여기서 319까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요번 1월 3일에서 현재까지 시장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드이즈 굿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나오나를 1월 25일에서 1월 1일 날 대부분들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과 미국의 굵직한 기술주들이 다 실적 발표합니다. 예. 여기서 배드이즈 굿. 굿이 배드는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간 거에 작동할 거고, 배드이즈 배드면 이건 침체를 떠들 거고, 뭐 이러면 시장은 박스에 갇혀서 거의 저혈당장.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로봇이나 갖다 얘기해서 올랐던 종목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막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가느냐, 티핑 포인트가 그래서 이달 25일에서 말로 딱 보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분석과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현장한테 물어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그 대표되는 종목. 예.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G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 KMW 이런 거 갖고 딱 하고 예. 지금 로봇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M&A 갖고 이미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어요. 후속이 따라오질 않아요.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안 빠질 뿐이지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와요. 이게 에너지가 나오려면 아까 SK하이닉스 배드이즈 굿 그러면 벌써 20, 30분 팍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테마주의 로봇,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또 컨텐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750 그 저항 뚫고 나가는 이번에는 650, 750에 중심 700 갖고 그냥 힘을 못 써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2200, 2400에서 중심가 2300 갖고 그냥 지그재그로 가느냐, 이걸 뚫고 한 계단 가느냐, 요게 저는 25일에서 2월 1일에 배드 이즈 굿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나스닥이 치고 나가주느냐,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의 시대가 도래하느냐. 여기서 읽을래요. 결국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 투자를 좀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월 25일, 2월 1일에 이 성장주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나온다면 좀 더 그 강세장을 좀 예상하고 이런 성장, 가치주보다는 성장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싣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예, 지금 보면 비관론이 들으면 또 채권을 하라, 금하라 막 이러거든요. 예. 금을 1650이나 1700이 안 하고 1900대에서 2000이 땡칠 것 같거든요. 예. 그 안에서 지금 금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지금 2600만 원. 테슬라가 이번에 지금은 비트코인도 3천만 원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사람의 심리를 투기화시켜요. 성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쪽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가치 투자로 가야 되고, 뭐,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음식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농심 갖고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농심이 27, 8만 원대 9, 10월 달에 그렇게 바닥치더니 지금 35, 6만 원까지 왔거든요. 예. 요새 보수적으로 농심 오리언하자고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 작년에 샀던 거를 오히려 팔아들면서 오히려 35, 6만 원대 농심 팔아갖고 LG 이노텍 사자고 그래요. 작년에 35, 6만 원짜리가 27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농심하고 오리언하고 이게 X축, Y축에 놓고 매일 종가 걸어놓고 농심이 가는 시장이면 제가 틀린 겁니다. 성장주가 안 된 거 박스가 되고 그런데 농심이 수익을 안 주는 거예요. 35, 6만 원 가면 그리고 많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옛날같이 27만 원에서 30, 32만 원 10%에서 왔다 갔다 할 동안 그동안 나빴던 LG 이노텍이 30만 원 치고 나가서 32, 3만 원 가면 이건 성장이거든. 그럼 애플이 또 갔다는 얘기고 거기에 끌기가 또 뭐 폴더폰 갖고 갈지 애플카 갖고 갈지 뭐 자율주행 갖고 갈지 아니면 나스닥이 치고 와서 거기도 기술주 성장주의 에너지가 나올지. 그래서 이것도 시장한테 물어보면 농심하고 오리온을 한 축. 그 다음에 LG 이노텍하고 DB하이텍을 한 축. 이렇게 딱 놓고 씻어놓고 어느 게 올라가나. 이게 갖다 얘기해서 1900군 싸움이 지금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심 오리온이 꺾여 내려가면서 이쪽 LG 이노텍에 가면 크게 정답이고 2020년 주도주라는 얘기죠. 그거 결정이 1월 25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여쭙고 싶어요. 사실 연초에 이런 가치주 성장주 논쟁에서 당연히 기존 이제 제도권에서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가치주 시대가 온다. 뭐 글로벌 IB들도 일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코카콜라가 구글보다 비싸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났게 되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그 반대되는 오히려 뭐 단지 이제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가치주를 상황을 봐서 농심이나 오리온을 참고하되 그 힘이 빠진다, 농심 힘이 빠진다면은 LG 이노텍이나 DB하이텍 같은 성장주 힘을 실을 때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꼭 그 충돌되는 지점에서 꼭 그 뭔가 작년 9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월 말에 오히려 금을 투자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아니면 중국 갖다 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걸 투자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대한유화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롯데케미칼도. 롯데그룹, 뭐 춘천 레고랜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오프닝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다시 가동되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 다시 최초 원조로 가죠. 원달러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1230원에서 1200 바로 안 깰 거라고 봅니다. 잠시 저는 30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를 해서 거봐 가치주로 가야 돼라고 여러분들 막 꼬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30원을 구경했거든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주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100일 찍고 여기도 살짝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103이나 10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 기술주, 성장주는 조정할 겁니다. 그때가 최적의 매수 기회고 가치주를 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세로 딱 도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관광객의 실제 활동 지수, 그 다음에 정부 주도형 재정 정책이 어디로 세팅돼서 치고 나가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재정 우선순위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동이나 중국도 저는 중국은 동수서단이니까 이게 디램 가격,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주를 네. 치고 나가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무역수지 적자 보는 중동에서 뭔가 터져야 돼요. 방산같이. 그럼 끌개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이런 징후를 계속 지금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 이럴 때는 제가 코딩에서 이 군집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빅데이터 노가다 작업이 뭐냐면 어떤 제가 제 제자 중에서 코딩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만 줘요. 예. 갖다 얘기해서 가능성 있는 그 업황이 됐던 섹터가 됐던 테마가 됐던 이걸 논마지기라고 한번 네. 기획주죠. 그러면 어떤 논마지기에 대표되는 종목이 한 10개에서 20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논마지기를 10개 정도 이렇게 쫙 펼쳐요. 요새 장은 어떤 특징이냐면 로봇에 보시면 대장주 한두 개만 분출하고 다른 거를 동합적으로 로봇이 밑에 있는 걸 끌고 가는 장이 아니에요. 5조 7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요거 분출하고 넘어가면 다른 데에서 또 분출하는 게 나와요. 예. 이거 초보자들이 맞추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는 패턴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밑에 단 아니면 또 5G나 이런 쪽에서도 선도주 한두 개만 분출하는 게 아니라 군집이 나오나. 이거를 지금 그러려면 이거는 뭐냐면 매일 여러분들 HTS에다가 어떤 테마에 대표되는 거 3개, 5개를 쫙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뭘 보냐. 9시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색깔이 바뀌게끔 코딩을 잡으라고 그랬죠. 빨간. 예. 그 빨간 조건이 20일 이평선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200만 주예요. 예. 1시간 만에 그게 들어오는 종목. 이게 그러니까 물 들어왔다는 얘기, 수급. 예. 그럼 그 종목 딱 보면 벌써 많이 떨어진 거면 벌써 5 내지 10%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 붙는데 승률이 높아요. 이게 현장주인데 이거를 계속 하다가 이 전체 판이 우상향으로 가면 이게 대세 상승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계속 집중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하면 이 같은 업황,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로봇, 뭐 스마트 시티,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원전 건설, 그 다음에 또 뭐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을 섹터 넣어놓고 대표되는 종목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거래 들어오는 거나 보시죠. 오늘 지금 방송할 때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 스마트 보안 인증 이런 것들 디지털 빅데이터에 그게 뭐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옛날 F페이로 한국전자통신이 갔다가 지금 18,000에서 많이 조정하면서 이쪽에서도 뭔가 에너지가 나와요. 예. 이러면 다 이게 다 그 스마트 시티와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 개념에는 스마트자 플러스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전력 설비, 스마트 갖다 해서 모빌리티. 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쫙쫙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씩만 가요. 이게 이제 군파되는지. 이거를 자꾸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1사분기는 그래서 노력하는 자가 수확을 갖는다. 데이터를 조사하고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배드 이즈 굿 가면 이제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네. 사서 연말에 갖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 확인이 1사분기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사실 알고리즘까지 사실 짜셔서 이렇게 이런 군집화 전략을 통해서 추격 매수를 이제 실행 가능하신 이제 분인데 뭐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를 포함한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로 사실 전문적으로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좀 초보에게 좀 전하는 늘상 권하신 것처럼
약간 장기 투자, 시간 여행을 좀 제대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올해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로봇이나 예. 모빌리티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모빌리티. 예, 그거는 계속 1년 내내 할 건데, 제가 금년도에 제가 1년 동안 주장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게 건설 수소입니다. 예. 저는 2023년, 25년에서는 정부 주도용이니까 또 사우디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부생수소 법만 바뀌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소하고 건설 쪽에서 뭔가 수주해서 뭔가 원전이 됐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건설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전부지 텁하기 시작해서 건물 언제 짓나. 그거를 시동을 걸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철도 에너지가 나오나. 철도 업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이 또 철강도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K자 정부의 재정 정책에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는 그런 거부터가 2023년에 주도일 것 같고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K자가 들어가는 거를 K방산, K원전 사줄 수 있는 거. 미중 간에 이렇게 해서 막 치열하더라도 우리나라 거를 가성비 있으니까 산다라는 쪽.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럴 수 있는 섹터들이 뭔가. 이게 이제 K방산은 나왔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K우주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K우주도.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오늘 하나 시스템이 딱 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를 확인하고 이제 소부장.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장 끔찍했던 투자들이 그 IT 부품단 장비 좋아하신 분일 거예요. 뭐 1년 반 동안 하락하는 것만 봤을 테니까 5G 하고요. 저는 작용 반작용으로 2023년은 많이 떨어진 거기에서 선도주들이 나온다. 그 끌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업황이 개선되는 건 늦어요. 업황바닥 확인했을 때. 예, 그럼 벌써 이미 주도주는 30, 50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확인은 대충 4분기, 4월, 5월에 될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이면 1, 4분기 실적, 그러면 컨센서스 나쁘다는데 1, 4분기가 서프라이즈 나올 때 이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장비주에서. 그런데 그거를 1월 말에서 2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대장 3개만 뽑는 거예요. DBI텍, SNS텍, AD 테크놀로지, 뭐 칩셋 미디어 좋고, 그 다음에 또 5G에서는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FIC 해놓고, 이것도 XY 놓고, 이게 쇼크 나오는데 배드지 구스로 안 빠져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그러니까 연상을 하다 보면 거래되면 5조에서 7조면 갯벌에 다 배들이 다 진흙박에 박혀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그 물고래만 뜨는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 해갖고 찾아내야 되는 장이고, 전체적인 물이 다 들어오면 10조 시장이 돼야 돼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컨센서스가 나쁜데도 물이, 그건 1, 4분기 그때 확인되고, 그 차이만 잘 조절하면 2023 3반기를 잘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보통 월급쟁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권하시는 주식 투자 방법으로 뭐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일으켜서 하기보다 뭐 전업 투자를 무리해서 뛰어들기보다는 뭐 한 10억 정도 자기 뭐 평균 소득의 한 100배 정도로 곱해봐서 그 정도 시드가 되면 사실 전업 투자를 해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런 철학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전혀 변화 없고요. 제가 거의 40년 쌓아보니까 주식은 미래에 꿈이 있는 종목 선장을 싸게 사서 그게 실현될 때까지, 심지어는 반토막 되더라도 끌고 가는 당근질이 필요하지, 그거를 요거 손절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보자는 두세 개로 압축하고 주시장은 멀리 떨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들어가서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딴 거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위한 이제 예. 다른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제 뭐 사업이든 예. 가장 해피하신 분이 건물 뭐 임대료 뭐 이런 뭐 강사해 갖고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막 들어오신 분들은 예. 오히려 제 제자 중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억이 되는 애들은 떨어지길 바래요. 그런 분들은. 많이 살려고요. 내가 옛날에 산 거를 1,000주밖에 안 사는데 지금은 2,000주, 3,000주. 시각이 달라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선 올 때까지 들고 갈 거야 라는 목표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올 때까지 자기 일에만 집중해. 잘 안 봐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그럴 수 있느냐는 이게 또 차원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내가 한정된 자산을 갖고 매매를 잘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30세 때 한번 크게 벌었다 깨졌는데도 그때도 매매 트레이딩 해서 깨진 게 많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략 바꾼 게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종목만 패는 건 여러분들 내고 안 돼. 장단컨대 안 돼요. 근데 한 3개 정도나 5개 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2-3개가 망가지더라도 한 개가 꼭 먼저 목표 달성하는 게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한 개 달성하는 거를 나머지 2개를 엎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5개가 포트에 있으면 예. 10년을 잡아요. 5개가 한 개 될 때까지. 10년 동안 5개가 한 개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기업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거를 테마주나 이게 이상한 세력주나 작전주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서 한 종목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가. 네이버 카카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소부장 종목도 DBIT 가능하고요. 그런 종목 선택해서 떨어질 때 어느 단계 로직을 해서 사서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저는 예를 들어서 DBIT 같은 건 저는 7자 볼 때까지는 대응 안 해요. 그 다음에 건설주는 저는 현대건설 보면 예. 그냥 한전 부지에 그 건물이 뭐 100층짜리 될지 2동짜리 될지 쓸 때까지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50%는 냅두고 50%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았다 샀다 하면서 딴 거 안 가요. 물량 늘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량 늘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시는 게 돈을 더 물을 탄다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때 1,000주를 팔아서 10이나 20%일 때 1,100주나 1,200주를 사주는 이게 물량 늘리거든요.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좀 더 이제 그 판돈으로 사는 거죠. 예. 이게 그리고 선수는 어느 선을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가 실제 보면요. 급락할 때 많이 늘어나요. 예. 오를 때보다. 오를 때는 조정이 적거든요. 근데 어느 선을 깨면 간단히 얘기해서 심지어는 2만 원에서 10,000원 해서 샀다는데 이게 10,000원짜리가 5,000원도 가는 장이 작년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끊어서 이게 30%나 50%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각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X축, Y축의 타임은 똑같은데 Y축에 프라이스를 넣지 않고 Q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주 시각이거든요. 이거 말은 쉽지 여러분들 실천하는 게 거의 도 닦는 거와 비슷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안 보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비례적으로 Q를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기 위한 그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제 제자 중에서는 1,000주를 최대 많이 늘린 애가 3년 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주가 됐을까요? 10,000주가 많아요. 그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로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 제가 물어봐요. 40년 경험도 이 종목은 어떤 느낌이냐. 그것만 집중해서 하니까 그 종목의 숨소리도 간파할 수 있는 공시라든지 뭐 신자는 현장 탐방하고 심지어는 세부적인 모든 데이터도 다. 왜냐하면 집중화 전략이니까. 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노상 좋은 얘기 막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떨어지는 건 가장 미워버리고 그럼 이걸 끊어갖고 이거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동의 리스크가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바보 투자 같이 그냥 이거를 해서 더 떨어져서 기다렸다가 어느 단가 하는 게 오히려 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보의 홍수에서 노상 트레이딩만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주식 바닥 같아요.
제가 큰 자산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라든지 로직이라든지 집중 투자.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금년 2023년은 작년도에 많이 망가졌던 거. 예. 거기서 해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컨센서스가 바뀔 때가 이제 이미 확인형이고 이거는 이제 1, 4분기 4월에서 6월 코스고 저는 금년 장사는 1단계는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2단계 확인이 1월 25일, 1월 1일에 시장에서 우상향, 거래량 증가하면서 우상향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저는 금년장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가 아닐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